자, 그러면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미국장은 기술적 반등 뭐이라고 해야 되나? 반등을 좀 했습니다. 워낙 우리 장이 어저께 크게 빠져가지고 혹시라도 미국장이 빠지면 네. 혹시 그걸 또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더 시장이 빠질까? 더 빠질까봐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겁나더라고요. 이거 좀 그 MTS를 키기가 좀 겁이 좀 났었는데 다행히 뭐 다우존스는 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뭐 약보합이긴 하지만 0.14%, S&P 500은 0.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차트 모양을 같이 보시면은 모양은 예쁩니다. 어. 시작할 때 좀 걱정을 하면서 좀 빠져서 시작을 했지만 네. 위로 좀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요 기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코스피도 옆으로 이렇게 쭉 같이 가는 네. 그런 형국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제 진짜 무섭더라고요. 뭐 코스피 3% 빠지는데 네. 야 이게 뭐 아무리 공매도가 재개가 됐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더 걱정됐던 거는 보통 이렇게 미국장이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한국장이 빠지거나 하면은 뭐 최소한 환율이라도 뭐 이렇게 어떤 패턴을 갖는지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다 안 좋게 나오니까 야 이거 좀 되게 걱정되는 날이었는데 우리 또 이제 4월은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네. 뭔가 오늘 코스피도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추세적 반등이든 근데 추세적 반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강하게 나타나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자동차 관세 때문에 뭐 GM 포드 이런 데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GM은 0.75% 반등했고 포드는 3.1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제일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봤던 자동차 산업 되게 웃기죠.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자동차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산 자동차 회사들이 막 두드려 맞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반등을 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좀 요즘에 약간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관련한 우려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코어위브라고 해서 네. 그 GPU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IPO를 했거든요. 근데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야, GPU 수요가 생각보다 그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GPU의 수요가 감소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GPU 수요가 감소한 게 아니라 GPU가 비싸다. 음. 이게 문제다. 네. 그러니까 GPU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GPU도 비싸고 이제 전기요금도 비싸고 데이터 센터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니까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네. AI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지난 주말 사이에 정프로님 그 뭐 GPT로 지브리 스튜디오 뭐 변형 같은 거 좀 해보셨습니까? 지브리 스튜디오요. 예. 지브리. 예. 저는 그거 안 지불놀이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지브리 스튜디오는 모르겠네. 아직 그 정프로님이 젊어서 그러신데 보통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지브리 스타일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예. 지브리가 뭔데? 네. 한번 보시죠. 보여주시죠. 지금 준비 안 해왔는데. 준비 안 되셨어요. 네. 저 준비된 줄 알고. 예, 그게 지난 주말 사이에 네. 그 챗GPT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를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사진 집어넣고서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그러면은 이제 그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그 지브리가 그 일본 만화, 네. 알죠. 예, 그 네. 스타일로 바꿔주는 건데 그걸 하도 하니까 샘 알트만이 제발 좀 그만하세요를 외쳤습니다. 그 서버 너무 많이 잡아먹는구나. 너무 많이 하니까 네. 거의 막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을 하다 보니까 네. 제발 좀 그만해라. 우리 GPU가 녹아내려가고 있다. 네. 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근데 그쵸. 돈이 안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결국은 또 AI 업계나 아니면 네. 반도체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프로님 것도 한번 지브리 스타일로 좀 바꿔보고는 있는데 이따 나오면은 어떻게 네. 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지난주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 팀 내에서도 네. 이걸 계속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혹시 PD님 이렇게 야, 잡아주실 수 있어요? 그거를 카톡으로 해서 PD한테 보내야지. 아, 지금 제가 보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제가 뉴스부터 괜히 전하겠습니다. 이게- 아 그럼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아이고. 말고. 네. 자, 그러면 뉴스 네. 네. 한번 하나하나 가볼까요? 네, 이제 준비됐죠? 혹시 뭐 정프로님 지브리 스타일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아니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 무역부 대표가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건데 여기서 올해가 좀 중요했던 이유는 상호관세를 내기 전에 무역 장벽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네. 겁니다. 근데 무역 장벽 보고서에 나온 얘기가 새롭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뭐 매년 하는 얘기니까 네.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무역장벽 보고서가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USTR에서 미국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잘 못하는 이유는 그 중에 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의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를 문제 제기해 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출 관련 부품 규제 때문에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안 팔린다. 근데 이거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는 안 좋습니다. 미국 자동차. 예. 네. 한국 사람들 별로 안 한국 좋아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해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포드 익스플로러 같이 막 거대한 SUV 같은 거 좀 타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네. 있고, 그러니까 뭔가 어중간합니다. 콜로라도 같은 픽업 트럭 멋은 있는데 네. 주차장에 아유, 넣어놓으면 안 돼, 꽉 못 차죠. 써. 너무 못 써, 꽉 못 써. 차고. 네. 민폐야 민폐. 예, 정프로님 사진 준비됐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든 거예요? 예, 지금 만든 겁니다. 나 녹색 티를 안 입었는데 녹색 셔츠를. 아, 그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와 근데 되게 닮았네. 안 느낌 잘 닮았는데요. 살렸죠. 네. 그러니까 알트만이 지금 아. 하소연을 안 하게 생겼냐고요. 아니 저거 만드는데 그렇게 서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지금 다 누르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아, 지브리 좋다. 예, 이게 뭐 생성형 AI로 만드는 거라 뭐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근데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는데 뭐 이게 그 대기 환경 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이라는 게 뭐 그 매연 배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매연 배출할 때 깐깐하게 배출해라 뭐 이런 건데 미국 차가 뭐 우리는 매연 뿜고 다녀도 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라 이게 뭐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 이번에 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의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서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한국의 약가 책정은 심평원에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국가 주도로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미국은 대부분 이제 보험사들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혁신제약사 인증 정책에 대한 투명성 우려를 좀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특정 업체의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인데 혁신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USTR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딱 봐도 세액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아무래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네.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무역 장벽으로 하고 있는데 혁신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는 거기서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좀 설명을 잘 안 해준다. 네. 지들은 해주나.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심할 정도로 미국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그 반도체 업체들 뭐 중국이랑 비즈니스 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한국 산업부에 가보면은 이거 미국에서 규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미국 가서 물어봐라. 네. 미국 가서 물어보면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근데 미국은
좀 특이해요. 그런 법 체계가 이게 뭐 잘 설명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걸리면 진짜 세게 맞는 거고 그 전에는 좀 느슨해 보이고 뭐 네.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뭐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항상 받았던 건데 우리나라도 저것도 받았습니다.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연령 조치로 하고 있는 거, 원령 조치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30개월인가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좀 지적을 받았는데 60개월 소도 받아라.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한미 자유무역 협정 때 뭐 일시적으로 했던 건데 그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네.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요새 그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지록 위마. 예, 사슴을 가지고 와서 말이라고 자꾸 우기는. 네. 근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사슴이야 말이야 그러면은 사슴인데 음.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음. 해야 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요. 네네. 그래 오케이 우리가 30개월 뭐 이하의 소를 샀습니다. 그랬다 쳐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전체 나라별 쇠고기 수출 물량이거든요. 같이 보시면은 네. 항상 미국 1등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고기 수입 중에 네. 미국이 항상 1등이에요. 네. 네. 항상 1등인데 아니 이렇게 많이 사줬는데 근데 더 네. 사라고. 그것도 무역 장벽이 문제라고 음. 얘기를 하면 네. 뭐 그쵸. 음. 뭐 맞죠. 이게 30개월 미만의 소만 샀다고 한 건데 이렇게 많이 사는데도 네. 뭐라 그러나.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불투명성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상호관세를 4월 2일부터 매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렇게 상호관세라는 거는 국가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매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트럼프 황상께서는 네. 그런 거보다는 음. 크고 음. 단순한 거, 음. 임팩트 빵 네. 보편 관세를 선호합니다. 음. 그 얘기를 또 해요. 거기서는 이제 크고 단순한 형태의 보편 관세를 원한다. 그래서 참모들 사이에서는 상호 관세 대신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이건 USTR 보고서는 예, 아니고 예.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4월 2일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상 폭탄을 던지겠다라는 건데. 네. 그 와중에도 지금 하루 전에도 보편관세냐 상호관세냐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음. 그리고 뭐 미국,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제 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더 빠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더 빠졌는데 여기가 대미 자동차 수출이 0원이 되면은 거기서 뭐 126조 원의 타격이 예상된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네. 미국이 일본 증시도 폭락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 라피더스가 일본의 반도체 만드는 네네. 공장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도 거의 8조 원 가량을 지원하겠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 대항전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정부가 일본 반도체를 아. 그러니까 이게 국가 대항전이 돼가지고 미국으로부터의 통상 압박을 막으면서 이제 자국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옛말이 돼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을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이길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같이 뛰어야 되는 네. 진짜 뭐 정말 식상한 표현이지만 2인 삼각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을 앞에서는 막아주고 뒤에서는 지원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네. 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도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그 한미 원전 관련한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전? 네. 왜요? 이게 아직까지 그 다른 매체들이 다 받아쓰진 않았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랑 갈등을 빚다가 네.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다라고까지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양사 간의 그 비밀 유지 뭐 협정이 그렇겠죠. 맺어져 예. 있다.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한수원이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던 원전 수주를 철수를 하면서 네. 야 이게 그 유럽은 웨스팅하우스가 먹고 뭐 중동은 한국에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를 했나? 이런 식의 추정들이 좀 나왔었는데 음. 이번에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은 뭐냐면은 웨스팅하우스와 IP 지적재산권 협상을 하면서
원전 수출 프로젝트당 1억 5천만 달러의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네. 2,200억 원이고요. 그리고 8억 달러, 1조 1,700억 원의 일감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매일경제가 원전업계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원전업계에서는 이게 그 K 원전 수출의 걸림돌이 될 만한 조항을 수용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정부의 단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체 원전 계약에 꽤 비중이 높은 그 연료봉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네. 계약이 나와 있다. 연료봉 사용을 의무한다는 게 미국 거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원료봉,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미국 원료봉을 사용하도록 한다. 네. 근데 이게 전체 건설비의 한 7에서 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멘트가 매일경제 보도에 나오는데 제가 계속 이거 매일경제 보도를 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매일경제 단독 보도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네, 인용 네.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전체 계약을 놓고 보면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건 내용은 맞다는 얘기예요?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중고 있지만 뭐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 내용 맞긴 맞는데 하여튼 우리한테 막 불리한 건 아니에요. 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제가 취재하면서 뉘앙스인 건데, 네. 그러니까 확인은 안 해주거든요. 네. 근데 아예 틀린 얘기가 되면은 그거 아니라고 하겠지. 그거 뭐 최소한 그건 아닙니다 정도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한 1조 원대의 일감이 이제 그 원전 수출이 보통 뭐 30조, 40조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1조 원대의 일감이 많은지 작은지는 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웨스팅하우스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감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따더라도 우리가 일감을 많이 가져오긴 합니다. 네.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많이 가져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정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좀 따져볼 만한 부분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일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예를 들어 원전이 한 10조 들어.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야는 뭐 한 5조치 일거리인데 한 1조쯤 남는 게 있고 어딘 또 한 1조쯤 일거리인데 한 5천억 남는 게 있고 이렇게 되면 진짜 알짜고 많이 남고 좋은 꿀빠는 이것들은 미국에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 않아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그 네.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원전 수출 프로젝트당 1억 5천만 달러의 지적 사용료 지급, 그러니까 2,200억은 그냥 줘야 되는 그냥 거예요. 무조건 네. 주는 거고. 그리고 일감을 1조 1,700원어치를 주기로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 전체 일감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 30조 된다. 네. 그중에 1조 1,700억 원어치의 일감은 그냥 줘야 되는 네. 그런 계약인데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1조 7천억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근데 워낙 숫자가 큰 분야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제가 좀 잘 안 쓴다는 네. 말씀을 좀 네, 드리는 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 이게 우리가 정부를 믿는다면 네. 그리고 한수원이랑 공공기관을 믿는다면은 어련히 손해볼 짓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나 네. 혹은 뭐 이게 여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한 다른 부분들을 좀 따내지 않았을까? 라고 네. 신뢰를 해야 정상인데 네. 혹시 단기 수출 실적을 위해서 한 건가? 음. 요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어쩌면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큰 속상한 점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APR 1000이라는 우리나라 독자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네. 여기서 지적 사용료를 내기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독자 개술이라고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들을 그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었으니까 이거를 좀 회복을 하게 됐다. 뭐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어졌다라는 부분들은 뭐 체코 원전 관련한 거는 괜찮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진짜 옛날에 UAE 원전 수주 때도 이것도 막
10조, 뭐 20조 이렇게 되는 거대한 네.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웨스팅하우스가 총 사업이 186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0조 넘는 돈 중에 네. 20억 달러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거의 한 3조 원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일감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해외 건설 수주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히 정부 입찰 같은 경우는 뭐 하다 보면 손해 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는 매출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바라카 원전 이후에 뭐 누적 매출 이익이 3천억밖에 안 된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계약도 영원히 우리가 원전 수출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이게 사업 기회를 얻는다는 것, 원전 생태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명분이긴 하지만 네. 이 협상 내용은 뭐 끝끝내 공개는 안 되겠지만 거의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계속 따라다닐 네. 주홍 글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한번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지분의 11% 가량을 세 아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분 구조에 사실상 승계가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승계가 마무리됐다라는 표현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제 네네. 하나 쪽에다 좀 연락을 해봤는데 그게 어떤 구조가 돼 있냐면은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지분을 갖게 되면은 이제 김동관 회장, 그러니까 부회장이 9.77%를 갖게 되고 김승현 회장 지분율은 11.3%가 되는데 그럼 어쨌든 보기에는 김승현 회장이 최대 주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 아들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세 아들이 한화에너지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고 네. 그 중에 김동관 부회장이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에너지가 한화의 지분 2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김동관 회장은 여기에 50%인 11%의 지분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동관 부회장이 최대 주주, 최대 의결권을 가진 20%의 최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승계가 완료됐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한화의 대부분의 이제 계열사들을 다 주식회사 한화 이 지주사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지주사의 지분을 일단은 뭐 현재 그냥 수치만 보면 김승현 회장이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예. 한화 지주회사의 또 큰 지분은 제일 큰 지분은 한화에너지가 갖고 있고 예, 예. 한화에너지의 절반을 첫째가 갖고 있으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넘어왔다. 예, 예. 아, 그리고서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오히려 시장 참가자들한테는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화에너지가 지금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화랑 합병을 해서 한화의 지분율을 높일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화 주가를 누르고 네. 한화에너지 가치를 올려서 둘을 합병시켜 버리면 그렇죠. 지분율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한 가지 해소된 건 뭐가 있냐면 한화의 지분율이 아들들의 지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한화를 눌러버리면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양 회사의 지분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가 고평가 저평가의 논란에서 조금은 이제 잘 하나를 있다. 누를 유인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그럼 지금 왜 이걸 했냐? 네. 그랬더니 최근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이랑 하나 임팩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 오션 주식을 매입을 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승계 자금 마련하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주분들도 항의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오해를 바로잡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요런 게 지금 이제 어제 한화 측의 설명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이제 합병 안 한다. 하나에너지랑 하나지주 합병 안 한다.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어제 그 하나 쪽 취재원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여해도 합병 안 한다는 얘기를 하셔도 뭐 시장에서 믿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어중간한 구조로 계속 있는 상황이 뭐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하나 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사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어쨌든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김승현 회장 지분을 다 증여를 해버리면은 김동관 부회장이 최대 주주가 돼서 승계가 된 거니 이제 승계 관련한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고요. 근데 괜히 트집 잡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굳이 유상증자를 하고 하소연이 그러니까 불만이 제기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만약에 바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했으면 굳이 지분 승계에 대한 오해는 그거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예. 그 전에 하나 임팩트하고 하나 에너지 네. 그러니까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하나 오션 주식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샀어요. 예. 그리고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증자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왜 아들 회사에다 쓰고 필요한 돈은 주주들한테 조달을 하냐 요게 이슈가 네네네. 돼갖고 쓴 게 그럼 여기를 가지고 요 돈 가지고 하나 주식 살라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돈으로 아들들에게 주고 그 캐시로 지주식 사냐 사서 승계하려 그러는 게 아니냐 요 이슈가 있었던 네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다 아니다 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 오션을 사던 시절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을 사던 시절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살 때는 다들 야 저 대우조선 부실기업인데 저거 사도 돼? 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거를 살 때 하나 임팩트, 하나 에너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 괜찮을까? 대우조선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건데 대우조선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오션 주가가. 그리고 나서 아들 회사인 임팩트와 에너지가 이 주식을 팔고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열사 간 공동 투자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그머니 대주주가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SK실트론 인수할 때 최태원 회장이 들어가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할 때 정의선 회장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실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미래 성장성이 있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해서 보스턴 네. 다이나믹스 같은 거에 네. 회사 돈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되니 대주주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식의 명분으로 들어가는데 진심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진심은 뭐라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대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일에는 일단은 대주주는 빠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네.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설명을 한다고 먹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저런 거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머저리티라 그래가지고 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대주주가 차라리 빠지는 게 나아요. 진심이라면 네. 진심으로 기업과 주주를 위한 거라면은 그 안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네. 그냥 의결권에서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설명했지만 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선택은 다른 주주분들이나 이사회에 맡길게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화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든 자기들은 설명을 해보려 그러는데 주주들은 뭐 무심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심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김승윤 회장의 지분이 증여가 되면서 그러면서 김동관 부회장이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는데 이거 되게 그 좀 저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 이게 증여를 했다가 아닙니다. 한다. 네. 네. 드디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분이 움직인 게 아니고 예.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예. 그 얘기예요. 예. 그게 예전에 우리가 대주주들이 막 미공개 정보 가지고 주식 거래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내부자들의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해라.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적용된 거래 계획 보고서 형태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거는 제도적으로 되게 기다렸던 그러니까요. 제도입니다. 아니 근데 김승현 회장 그러면 증여하고 나서 11.3%가 남는 거야 아니면 증여 남은 겁니다. 증여하고도 이제 요 정도 남는다는 예, 예, 거죠? 그 증여세 한 2천억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면
세 아들 중에 예를 들어 첫째가 지금 제일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은데 둘째나 셋째 이게 첫째가 영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둘째나 셋째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밀어줄 수는 있겠다, 그죠? 쳐도 안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11%인데? 11.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또 세세히 한번 잘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계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참 잘 됐다 근데 뉴스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남성 건강 영양제 부스터 X라고 남자의 자신감 네. 부스터 X를 갖고 왔거든요. 하나그룹과도 참 잘 이미지가 맞는 여기 좀 강한 남자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미지가 좋죠. 있잖아요. 네. 화끈한 느낌. 네. 한화 심지어 무기까지 뭐. 네. 그렇지 뭐 방산도 있고 옛날 네.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한화 이글스 네. 3, 4, 5번 장종훈, 이정훈 뭐 이런 사람들 와 빵빵 터트리니까 진짜 옛날 이름이네요. 남자의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네. 자신감이 떨어진 분들 남성 건강 영양제 부스터 X로 뭐 이렇게 좋나 봤더니 정력, 전립선 건강, 지구력 증진까지 한 번에. 네. 이건 뭐 목표가 굉장히 이건 뚜렷해요. 뚜렷하네. 예, 아침에 뭐 이렇게.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걸 먹느냐.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스터 X가 이렇게 이제 생겼고, 네. 그 비타민 그거랑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네. 생겼어요. 그 오포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이게 알약 2개 들어 있고 밑에 이제 액상 액상 있고. 딱 네. 드시면 굉장히 남자의 힘을 되찾아주는. 일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일 예. 열심히 하라고. 자, 뭐 들었냐면 그 야관문,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뭐 요즘에 그 남준 선생님도 아침마다 그 광고하시던데 보니까 남자 네, 그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부스터 X. 요거는 아무래도 이주호 기자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다, 그죠? 왜 저한테 그러시죠? 네, 왜 아무래도 저한테 그러시죠? 왜냐면 또 이제 탈모 약을 또 먹다 보면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자, 부스터 X로 네. 더 힘 좀 내시기 바라겠고요. 이걸 30병을 네. 29,000원에. 하나에 이게 1,000원 꼴도 안 되는 거네. 그러네요. 예. 네. 남자의 자신감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이탈리아 명품 유산균 하면 또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죠. 네, 네. 유산균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탈리아 건 아니고 이탈리아 건가 보다.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이게 와 이렇게 많이 들어도 되나? 유산균이 4,500억 마리가 들어있대요. 근데 이거 마리로 표현하는 게 맞나? 응? 그냥 궁금해서. 유산균을 네.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 어쨌든 근데 4,500억. 4,500억. 네. 와, 4,500억이나 들어있다고? 옛날에 무슨 요거트 이런 거 하면 뭐 100억 마리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본 것 같은데. 장까지 살아가는. 네. 4,500억 4,500억.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장 건강이 진짜 중요해요. 그럼요. 네, 장이 요즘은 특히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래서 네. 이쪽의 생태계 자체가 뇌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성격, 건강에 뭐 당연히 영향 많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뇌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심지어 어떤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장내 미생물들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고 네. 우린 그들을 위해서 먹이를 열심히 가져다주는 존재일 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들을 위해서 먹이를 잘 챙겨 주셔야 되겠죠. 네, 유산균 VSL 요걸로 드시면 되겠다. 네. VSL 밸런스. VSL 밸런스, VSL 3. 네. 그래서 VSL 밸런스는 2개월에 78,000원. 네. VSL 3 오리지널 요 3 오리지널 요거는 98,000원. 자, 하여튼 요거 할인도 네. 많이 좀 넣어놨으니까 들어가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4,500마리 세 봤냐고 그러시는데 네, 세 봤습니다. 하나씩.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도 한번 세 보세요. 네, 저는 세 봤어요. 네, 4,500마리, 4,503억, 4,560억인가 제가 거기까지 했거든요. 한번 의심되면 여러분도 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